안녕하세요, 대주주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두 번째 라이브 방송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무사히라고 하는 단어를 끄집어내는 것은 평소에는 굉장히 위험할 때 쓰는 단어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라이브 방송이 아직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라이브 방송은 단 한 치의 실수도 좀 번복할 수 없고 뱉은 말도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식을 얘기하는 주제로 얘기하는 이 방송이 사실 돈을 다루는 굉장히 민감한 컨텐츠라서 참 즉흥적으로 그것도 이제 술을 마시면서 한다는 게 참 힘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정신을 차리고 잘 무사히 항상 마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참여해주신 정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슈퍼챗을 또 쏘고도 뭐 이번에는 꽤 이름을 많이 불러드렸습니다만은 또 이름을 못 불러드려서 좀 아쉬운 분들은 제가 한 분 한 분 다 감사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참여와 응원으로 나날이 조금씩 성장해가는 대주주TV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올해 첫 탐방 기업에 대한 보고서? 탐방 기업 후기를 할 겁니다.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입니다. 아무튼 오늘도 지금 업로드가 좀 늦습니다. 지금 방송을 제가 녹방을 촬영하고 있는 지금 시간이 11시 반인데 이거 뭐 또 정리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제약이라는 회사 처음 다루는 바이오 제약 어떻게 보면 칼과 불처럼 이 바이오라는 것이 우리 삶의 일상에 굉장히 큰 유용한 쪽이지만 이게 시장에서 증시로 보면 굉장히 변동성도 좀 크고 어떻게 보면 또 위험한 분야일 수 있어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맥점을 짚어드려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사실 저녁 먹고 계속 자료도 만들고 하면서 고민이 길어서 오늘은 업로드가 좀 늦습니다. 왜냐하면 또 특히나 이 바이오 제약은 제가 지금 이런 영상을 올리더라도 당장 내일 뭔가 승부를 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자율주행이든 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한 1, 2년짜리 농사에 씨를 뿌렸다면 가을을 바라보고 벽씨를 뿌리고 내년을 바라보고 또 더덕을 심고 2, 3년을 바라보고 이런 거라면 이 바이오 신약 쪽 이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산삼을 키우는 마음으로 인삼이나 산삼을 키우는 마음으로 대신 그걸 잘 키웠을 때는 도라지 10개, 도라지 100개보다 물론 도라지 농업이 좋습니다만은 더 큰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최소 1루타, 2루타를 치기 위한 어떤 씨 뿌리기다. 아무튼 굉장히 큰 마라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동제약, 일동홀딩스를 묶어서 할 겁니다. 왜냐면 일동홀딩스가 자체적으로 뭔가 예를 들면 예전에 한컴이드랑 한국컴퓨터처럼 어떤 신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홀딩스의 목적이 있는 회사고 일동제약 지분은 47.1%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회사 쪽 아이디언스가 이제 있는데 일동홀딩스의 자회사 쪽 신약하는 그것조차도 일동제약이랑 권리는 거의 반반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동홀딩스는 일동제약으로 봐야 되고 일동제약이 지금 시가총액이 4,356억이고요. 일동홀딩스가 시총이 1,893억. 그러니까 제약의 지분을 한 50% 정도 보유하고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홀딩스의 시총은 제약의 시총에 대한 가치가 반영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통은 이 홀딩스가 본주 제약이나 이런 본주에 대비해서 홀딩스는 약간 페이퍼적 성향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기 마련인데 일동제약과 홀딩스는 지금 홀딩스가 제약의 어떤 지분 가치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최근에 아이디언스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동홀딩스가 조금 더 지분을 가지고 자체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아이디언스 쪽에서 요새 어떤 투자나 성과들도 좀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권리는 제약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계속 그건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일동제약은 16년에 설립됐습니다. 일동이라는 회사는 뭐 한 4, 50년 된 굉장히 오래된 유구한 역사를 가진 회사인데 일동 제약을 홀딩스에서 이제 제약을 이제 분사시켜 가지고 이 지주회사 체계를 만들었고, 이 지주회사 체계를 만들면서 일동 홀딩스가 제약도 가지고 있고, 이제 이런 그 지배 구조를 만드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런, 그러니까 이미 2016년 이후에 일동이라는 회사가 그룹이 앞으로 이렇게 기존 사업을 하는 제약을 또 몸통으로 두고 뭐 일동 아이디언스나 일동 바이오사이언스나 이런 회사들을 만들어서 그 지분율을, 기존 회사 그룹의 지분을 크게 희석시키지 않는 가운데 앞으로 신약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금을 좀 원활히 유치하고 뭐 이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했던 것 같고요. 여기 여러 자회사가 있지만 주목해야 되는 자회사가 일단 일동홀딩스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일동 아이디언스입니다. 작년에 이제 그 기관 투자 400억을 유치했습니다. 신약 개발 회사이고요. 에임스 바이오 사이언스라고, 저거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이렇게 이제 지분 권리를 확보한 회사인데 19년에 임상 양리 컨설팅 회사입니다. 저런 회사를 왜 따로 컨설팅 회사를 차리냐면, 이런 임상이라는 게, 이 신약이라는 게 정말 실질적으로 후보 물질을 찾고 그거를 뭐 미국이나 이런 그 FDA의 3상까지 통과해서 전 세계 판매 만약에 되면, 신약이 개발되면 뭐 대박인데 2, 30년씩 걸립니다. 근데 그 2, 30년을 정말 나중에 개발을 완료해서 진짜 신약을 만들어서 진짜 뭐 판매해서 수익을 얻기보다는 계속적으로 후보 물질을 찾고 임상 1상 단계에서 뭐 임상 1상 2단계에서 3단계에서라도 라이센스 아웃을 막 해나가려는 전략으로, 그러려면 지금 시장의 어떤 임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이 뭐 표적 항암 치료제나 같은 어떤 후보 물질이라도 어떤 식으로 그 시장의 빅파마들이 좋아할 방향으로 컨설팅 해 나가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체 컨설팅 회사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동 바이오 사이언스라고 프로바이오틱스의 균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프로바이오틱스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미넨지 마이크로 뭐 미넨지도 시모네 이런 것들도 하고 있지만, 저런 프로바이오틱스의 핵심이 균주입니다. 균주. 그 일동 그룹의 프로바이오틱스의 균주는 일동 바이오사이언스가 가지고 있고, 저런 균주에 대한 IP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뭐 헬스케어 건식기나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서 앞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3년 5년 이후의 목표입니다. 일종 바이오사이언스는 아무튼 뭐 핵심 자회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동제약의 매출의 구성은 뭐 CHC TCC ETC 영어 약합니다. ETC는 그 제너릭 의약품 쪽이고, 저게 매출의 한 반 정도고, 그 CHC는 컨슈머 헬스케어라고 뭐 그런 헬스케어 쪽 제품입니다. 그 매출 흐름을 보면 19년도에 그 일동제약이 매출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증가하는 추세인데, 19년도에 그 이익단이 굉장히 크게 훼손됐습니다. 적자 폭이 굉장히 훼손된 게, 일동제약이 뭐 꽤 여러 항목들을 취급하지만 꽤 주력으로 팔고 있던 큐란이란 뭐 벨빅이란 소화성 위궤양 쪽,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가 저것들이 뭐 일동제약이 개발한 신약은 아니고요. 뭐 외국에 있는 회사를 가지고 와서 제너릭 의약품으로 판매하는 건데, 저 매출이 한 400억 정도 규모가 됐는데, 저게 이제 발암물질 이슈로 판매 중지가 됐습니다. 근데 단순히 일동제약뿐만 아니라 뭐 대웅제약은 한 800억 정도 캐파되는데 대웅제약도 타격을 입었고요. 아무튼 저런 것들이 갑자기 판매 중지가 되면서 뭐 재고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일시적으로 19년에 좀 적자가 났고요. 조금 이제 이런 주 매출들 소개해 볼게요. 이제 ETC가 오리지널이랑 뭐 외국에 있는 신약의 어떤 국내 판권을 확보해서 국내 유통하는 겁니다. 뭐 비형 간염 치료제, 판비어 판권 치료제, 뭐 위장약,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동제약은 워낙 오래된 제약사고, 그 어떻게 보면 시장에 일동제약이라는 그 오래된 회사의 유통에 대한 그 어떤 라인들이 공고히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빅파마들의 신약들을 일동제약이 유치해오기 좋죠. 굉장히 시장의 신뢰가 오래 좀 쌓여있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지금 3분기에 이런 그 ETC 매출이 원래 그 작년까지만 해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조금 그 CHC 매출보다는 좀 적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ETC 매출이 3분기 기준으로는 좀 증가하고 있고 매출 비중 50%가 넘었고요. 분기 기준으로 734억 정도 규모고 전년 동기 대비 한 10% 정도 성장했습니다. 성장의 큰 이유는 라비에트라고 소화성 궤양용제 이제 치료제가 판매가 좀 많이 증가했는데 작년에 이제 판매 중지된 큐란이라는 대체 의약품으로 좀 최근에 다시 이제 또 마케팅을 하면서 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CHC인데요. 이 뭐 컨슈머 뭐 헬스 케어 뭐 이런 이제 그 약자입니다. 일반 그 지금 뭐 주로 이 그 CHC 쪽 분야의 매출은 종합 비타민이 뭐 한 4% 정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컨슈머 뭐 코퍼레이션 프로모션 쪽 그 비즈니스가 15%입니다. 저게 뭐냐 하면 그 GSK라고 하는 부분이 뭐 그 뭐 감기 회사랑 같이 만든 종합 감기약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저기 뭐 일반 편의점이나 이런 데 파는 그 다음에 뭐 금연 보조제 또 치약 이런 것들의 제품이에요. 저는 프로모션을 했던 계약 제품들이 매출이 굉장히 좀 크게 성장했고 CHC 쪽 매출이 최근에 어쨌든 작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분기 기준에는 51% 정도씩 좀 성장했습니다. 물론 이런 정도의 성장폭이나 성장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기는 힘든데 어쨌든 3분기에는 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실적 개선들이 좀 이루어졌어요. 우리 그 일동하면 사실 그 뭐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 아로나민 골드 굉장히 사실 오래된 비타민제죠. 저 광고 아실 거예요. 그 뭐 육체 피로 아로나민 골드 뭐 복용하자고. 저게 진짜 뭐 80년대부터 해서 우리나라의 토종 그 비타민제로 지금도 아로나민 하면 어르신들은 굉장히 그 좋은 비타민 예전에는 참 비싸서 못 샀던 비타민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요즘은 엑세라민 B라고 고함량 비타민의 판매가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쪽 매출이 이제 그 18년에 780억 정도가 예를 들면 16년에 한 700억 찍다가 뭐 17년, 18년 계속 증가 추세고 780억 정도. 근데 이제 19년, 20년 들어서면서는 조금 약간 주춤해요. 전체적인 그 연간 매출액 증가세는 뭐 경쟁이 워낙 비타민 쪽이 치열해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매출은 조금 둔화되고 있고요. 3분기는 어쨌든 비타민 쪽만 해서 한 20-30% 반짝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그 건강에 대한 그 뭐 운동도 활동량도 좀 적으니까 비타민을 좀 먹는 어떤 수요들도 조금 많이 는 것 같아요. 이제는 비타민이 의약품이기보다도 완전 거의 기호식품인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먹고 있는데. 그 다음 이런 것도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우리 그 또 주주님들에게 홍보도 좀 할게요. 보고 계신 분들. 화장품 쪽도 2017년에 이제 이렇게 뛰어들어서 마진율이 좋대요. 기본 의약품 유통 쪽은 뭐 10% 싱글 쪽이나 뭐 하이 싱글이나 이런데 화장품 마진율이 한 15% 이상 되는. 그 지금 재미를 좀 본 게 17년에 이제 시작해서 41억, 18년에 153억, 19년에 244억으로 굉장히 증가해서 19년에는 뭐 한 1-200억 정도를 동남아시아에 막 한류 이런 데 있으니까 굉장히 크게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하여튼 20년에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생각보다 투자한 효과가 좀 적었다. 그래서 3분기 누적 매출로 163억 정도 지금 나왔고 올해 뭐 한 작년만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굉장히 좀 증가하고 있다가 좀 주춤하는 상황이고요. 그 공격적으로 앞으로 마케팅을 좀 확대하기보다도 뭐 여러 사업부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그 좀 앞으로 이익 개선에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의 비용들을 막 써야 되거든요. 화장품 쪽은 경쟁이 치열하니까. 근데 어쨌든 계속적으로 기존의 좀 상황들을 좀 유지하면서 조금씩 이제 좀 전략적인 마케팅을 하겠다. 막 그 물량적인 마케팅 말고요. 그 다음에 매출 비중은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이것도 좀 홍보 삼아서 일동제약도 잘 되면 좋으니까 19년에 뭐 이런 그 유산균 쪽이 19년에 110억 하고 20년에 130억 정도 하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확 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듯이 뭐 저기 비오비타
비오비타를 요새 락토핏이 워낙 많이 팔리니까 요새 온라인 쪽 비오비타 이거 굉장히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기 마동석 씨가 이제 광고하는 지켜줄게 지큐랩, 조금 약간 프리미엄급 유산균이고요. 요 비오비타는 조금 대중적인 일반 이제 저가 이제 유산균인데, 하여튼 아무튼 뭐 요런 것들도 계속 늘 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 매출이 뭐 한 5천억 정도 되는 일동제약이니까 아직 그 유산균 쪽이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요렇게 이제 조금씩 이제 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신약 개발인데, 일동제약이 지금 3세 경영 체제로 바뀌고, 지금 이제 부사장님이랑 연구소장님을 얀센인가? 화이자 출신의 분을 연구소장으로 모셔왔어요. 얀센? 하여튼 글로벌 빅파마에 있는 연구소장님이랑 부사장님이 이제 이런 진두지휘해서 신약을 사업들을 끌고 가고 있는데요. 2015년, 1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15년, 16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동제약 이제 홀딩스로 분리하고 본격적으로 마케팅비를 썼고, 2019년, 20년에서는 이제 마케팅비가 계속 이렇게 늘어요. 지금 20년에도 또 더 늘었고요. 하여튼 꾸준히 이렇게 R&D를 투자하고 일동홀딩스가 이런 변화를 모색한 게, 사실 저는 이게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 좀 아직 이런 제약의 보수적인 회사들이 사실 이 신약 쪽으로, 물론 뭐 유한양행이나 종군당이나 많은 회사들도 신약 쪽으로 이렇게 뭐 몇 년 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준비를 하는 회사들이 많았고 이 방향이 맞아요. 근데 일동제약이 약간 늦은 감도 있었죠. 왜냐하면 다 어떤 회사들에 비해서는 이런 쪽에 대한 투자들이 2015년, 16년부터 본격화됐으니까 그렇게 빠른 건 아닌데, 대신 굉장히 좀 구조적으로나 공격적으로 사실은 지금 신약 쪽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고 지금 굉장히 단기간에 사실 성과가 어느 정도 좀 뭐 도출시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파이프라인 한 20가지 되는데, 핵심 파이프라인은 그렇습니다. 암 쪽이고, 뭐 대사질환 쪽, 당뇨병, 간질환 쪽, 뭐 안구 쪽, 신경정신, 파킨슨 쪽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핵심 최근에 일동 아이디언스 통해서 미국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고, 국내 임상 2상에서도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이제 소문이 나서 기관 투자자들한테 일동 제약 쪽으로 1,000억 투자 받고, 일동 홀딩스의 아이디언스 쪽으로 400억 투자를 작년 올해만 해도 1,400억 투자를 받았던 이 고형암이라고 하면 뭐 몸의 장기의 부위가 아니고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고형암이랑 고체로 된 장기에 생긴 암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 개념으로 혈액암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폐암, 대장암, 간암, 위암 등 이제 붙어 있는 장기에서 발생되는 암들은 다 고형암인 거예요. 고형암. 그다음 뭐 백혈병이나 혈액암 같은 쪽만 이제 아닌 거고요. 이걸 2019년도에 이제 국내 임상 이상을 국내 병원 420개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했는데, 이게 부위는 위쪽인지 위쪽일 겁니다. 지금 미국 쪽이 이제 임상 들어가니까. 근데 지난 결과가 굉장히 좋았대요. 임상 이상에서 지금 저는 이걸 일동 쪽으로도 확인했고, 일동이 아닌 또 병원 쪽 관계자들 통해서도 확인을 했는데, 이 뭐 완치가 한 뭐 몇 명이 나왔고, 하여튼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대요. 이런 결과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는 미국 일상을 이제 이번에 승인을 받아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기관들이 이제 한 1,400억씩 굉장히 좋은 조건을 이렇게 쏜 겁니다. 그리고 이 이제 고형암 치료제 하나가 이런 결과들이 나오면서 일동제약의 앞으로 그 뒤에 이제 일정들이 대기되어 있는 한 20개 정도의 파이프라인들이 모두 다 이제 밸류에이션 가치가 업된 거고, 저 고형암이라는 1107입니까? 이제 뒤에 나옵니다. 예, IDX1197 저 물질이 이제 위암에 적용되고 있는 저 코드 번호인데, 저게 고형암이라고 하면 저게 효과가 있으면 위암, 간암, 뭐 앞으로 뭐 대장암 등 계속 그렇게 적응증 확대를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확대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핵심 적응증 물질 하나를 찾아서, 그게 일단 위라는 곳이나 뭐 간이라는 곳에 테스트를 해서 임상 1상의 2상의 결과들이 잘 나오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 어떤 테스트들을 대장 이렇게 계속 그 부위를 확대시키면서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결과만 계속 그 선도적으로 진행되는 게 잘 나온다면 무궁무진하게 증가하는 것이 이 바이오의 매력입니다. 일동홀딩스, 자회사, 아이디언스, 항암신약청, 미국 임상, 뭐 착수 이런 그 지금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1월 29일 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위암 환자를 대상 100명으로 미국 일상을 돌입했고 1분기 내로 이제 그 임상의 설계를 하고 임상을 이제 본격적으로 뭐 환자 모집을 하고 이제 투약하는 시점을 이제 1분기 내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고요. 이 이제 내용들을 좀 보면 어려워요. 뭐 대충 우리가 이걸 이제 다 처음부터 알 필요는 없어요. 아무튼 핵심은 암세포가 자기 DNA를 복원하지 못하게 하는 약간 표적 항암 쪽이고요. 하여튼 일동제약이 이 1197의 권리를 20년도에 아이디언스의 일부를 넘겼어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넘겨줬어요. 아이디언스에. 이런 것들은 이제 투자받기에 용이하려고 그룹 차원에서는 제약이나 홀딩스랑 아이디언스 다 한 몸인데 전략적으로 지분 권리를 넘겼고 지금 일동홀딩스의 그 100% 자회사인 아이디언스, 물론 이번에 기관 투자 400억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지분 가치가 좀 희석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12 형태로 있기 때문에 아직 지분율이 100%이고요. 이 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 어쨌든 아이디언스에 투자되는 이런 1197이 나중에 그 뭐 임상 1상이나 2상 단계에서 라이센스 아웃을 하게 되면 일동제약도 거기에 대한 권리를 40% 이상 받고요. 대신 그 조건으로 지금 일동홀딩스랑 아이디언스 자체적으로 이런 임상들을 앞으로 1상, 2상까지 진행되기에는 자금력이 부족하니까 이번에 400억 받은 걸로도 앞으로 몇 년 보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약도 1000억 받은 걸 또 여기에 돈을 투입하는 겁니다. 이 항암 파이프라인만 9개, 일동제약, 신약개발, 승부수 띄운다. 이게 항암제로 총 파이프라인이 20개인데 매년 그 조건이 이런 기관 투자를 받을 때 그 IR 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조건이 매년 새로운 후보 물질을 2개 이상 확보를 하겠다. 그리고 매년 1개에서 2개 이상의 물질을 국내 임상 1상 정도를 돌입시키겠다. 그러면 임상 물질 한 개당 1년에 국내 임상 들어가는 비용이 한 개당 50억이래요. 그러니까 최소 50억에 100억씩 R&D 비용은 계속 누적으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지금 총 20개 정도 되는 물질을 핵심 연구원 박사급이나 뭐 이런 분들 한 명당 한 개의 물질을 좀 책임 연구를 하고 뒤에 나머지 또 연구원들은 또 거기에 또 서포트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된다라고 하고요. 이 바이오의 핵심은 그거예요. 바이오는 이게 제가 왜 안전하다고 하냐면 지금 이제 파이프라인 20개로 임상 1상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 나중에 진짜로 뭐 신약 개발돼요? 몰라요. 아직 우리나라에서 암 치료로 개발된 회사 뭐 여러 회사들이 하고 있는데 아직 성공한 회사가 없죠. 근데 지금 뭐 그런 1, 20년 전에도 암 치료 신약하고 있는 회사 뭐 글로벌도 그렇고 누가 하나 제대로 된 신약 만들었다면 이미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은 없으셔야 되는데 아직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만은 인간 인류의 꿈이죠. 꿈. 이 드림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 밸류에이션에 이제 투자를 하는 그 어떤 시장이 굉장히 핫한 거죠. 굉장히 핫한 거고 뭐 되기만 되면 뭐 몇십 조의 밸류에이션이니까 아무튼 그래서 바이오는 제가 생각할 때는 3상에 통과되냐 하냐 하는 회사들은 그거 되면 막 대박 아니면 막 쪽박. 그리고 뭐 헬릭스미스나 코롱 티슈이자 이런 회사는 3상 가는 기대감으로 있다가 뭐 계속 그 신라젠도 그렇고 잘 안 되니까 막 가다가 폭망 된 거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위험하고 오히려 1상에서 한 2상 정도 가고 있는 아니면 이제 물질에서 후보 물질을 등록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저는 안전한 단계라고 봐요. 아무튼 바이오의 핵심은 이제 기억하실 게 이벤트다. 이 지금 보면 일동제약이 작년 6월달에 바이오 US에서 또 신약 파이프라인 홍보하고 일동제약은 그 20개 후보 물질들을 적극적으로 지금부터라도 그걸 뭐 한 개만 밀고 가서 그거 한 개를 뭐 대박 내서 몇 조를 벌겠다 몇십 조를 벌겠다가 아니라 20개를 쫙 깔고 밀고 가서 나중에 뭐 2, 3 상상까지 끌고 가다가 좋은 결과 있으면 그 몇 조짜리인데 뭐 꼭 그렇게까지 한 개에 목매지 않고 막 밀고 가다가 일상이라도 뭐 몇천억이라도 라이센스 할 수 있으면 뭐 아니면 후보 물질 단계나 국내 임상 단계에서 몇백억이라도 라이센스 아웃 해가지고 뭐 공동 개발로 막 치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또 1월 15일 날 또 JP 모건 컨퍼런스에 또 홍보. 그러니까 앞으로 일동홀딩스랑 일동제약은 이런 뭐 국제 컨퍼런스나 뭐 국내 바이오 US 컨퍼런스, 뭐 유럽 컨퍼런스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예요. 왜? 그 파이프라인을, 그러니까 다른 제약사 신약하는 회사들이랑 차이점이에요. 다른 신약하는 회사는 후보 물질이나 임상 1상 단계에서는 혹시나 그런 아이디어가 경쟁사에 노출될까봐 숨기는 전략으로 가요. 숨기는 전략으로 가고 IR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또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측면도 있는데 일동제약은 그렇대요. 베끼려면 베껴라. 대신 우리가 더 빠른 속도로 간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신 홍보하면서 계속적으로 파트너를 찾아서 20개, 30개 우리는 뭐 하나 어떤 아이템을 누가 뺏기더라도 우리가 속도를 먼저 하면 되고 그걸 뺏기더라도 우린 또 새로운 걸 또 후보물질 찾으면 되고 어쨌든 그런 전략이 단점도 있지만 더 속도전이나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가면 장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다른 제약사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초기 후보 물질 단계에서부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아까 그 1197이 이제 그 고령암 위암 미국에서 진행되는 임상이 중간에 뭐 몇 개월 단위마다 뭐 결과가 좋니 안 좋니 뭐 소문도 나고 공식적으로 공시도 나고 뭐 뉴스도 나고 하면서 그때마다 또 주가가 평소에 조용할 때는 또 사람들의 관심을 덜 받다가 그때마다 주가가 아니면 표적 항암이나 키워드가 아까 뭐 파킨슨, 당뇨병, 뭐 황반선 변성 이 안구 쪽 하지 않습니까? 뭐 근데 안구 쪽이나 그런 파킨슨 쪽 관련 회사들이 뭐 최근에 라이센스 아웃됐다 하면 그 키워드로 또 일동도 하고 있으니까 또 그리고 아까 그 고형암이 위암에만 적용된 것들을 그게 또 결과가 잘 나오면 간암에도 앞으로 그냥 좀 해보겠다 하면 또 거기에 대한 밸류에이션 계속 이런 그 키워드들의 주가가 계속 반응을 하는 뭔가 고개 낚싯대 입질이 팍팍 있는 거죠. 그러다가 한 번씩 탁탁탁 하면 이제 대여도 되고 그냥 헛방도 치기도 하고 그런 재미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이런 것들이 이제 일정이에요. 저런 게 위에 그 11014가 당뇨병이고요. 130102 황반변성, 노인성 황반변성이라고 이 안구 쪽 치료제예요. 이 안구 쪽 치료제가 저렇게 뭐 16년에는 뭐 저런 정도 시장이다는데 2026년에는 뭐 하여튼 뭐 2배 이상 뭐 충족한다 뭐 이런 이제 자료들 뒤에 엄청 많은데 설명해봤자 저도 잘 못 알아듣고 여러분도 어차피 못 알아들어요. 그냥 핵심 맥점만 짚으시면 돼요. 어쨌든 일동이 지금 저런 파이프라인을 국내 임상 정도의 시점을 2011년 1분기, 2021년 4분기 뭐 저렇게 잡고 있다는 거예요. 저기 임상 들어가기 전에 뭐 임상 신청했다 얘기 나오고 막 그렇게 앞으로 일정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뭐 굉장히 신약 투자하는 회사들은 우리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제 볼 필요가 있지만 중간중간에 참 지루하지 않게끔 계속 어떤 뉴스들이 좀 나오니까 마라톤을 하더라도 계속 중간중간 박수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갈만한 거고 또 재밌는 건 일동제약은 아까 뭐 비오비타라든지 뭐 지큐랩이라든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만날 수 있는 제품들도 하니까 좀 좋죠. 임상 하나만 그냥 오로지 목표 갖고 가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지금 좀 단기적인 이제 모멘텀 중에 하나인데, 아까 물론, 일동홀딩스의 아이디언스가 미국 임상 일상이 이제 돌입하고 이런 것도 이제 호재지만, 얼마 전에 제가 그 라방에서도 부광약품이 신청했다, 뭐 승인됐다, 그 코로나 치료제, 뭐 그런 것들에 주가가 반응하듯이 이미 예견된 일정에도 그 뉴스가 나오면 또 주가가 반응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게 뭐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최근에 제약 바이오 쪽 그 섹터가 조금 주춤은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 수문이 좀 덜 열려 있긴 한데 아무튼 제약 바이오는 항상 우리 어떤 그 시장에는 드림 섹터니까. 하여튼 셀리버리라는 회사가 굉장히 핫해요.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이에요. 주가 그 차트 보면 엄청 올라와 있어요. 이게 그 파킨슨병 치료제인데 2016년부터 일동작이 셀리버리와 파킨슨 치료제 개발을 추진을 했어요. 저 때부터 이제 셀리버리한테 계속 R&D 자금을 준 거고요. 지분도 조금 갖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만 셀리버리가 뭐 비상장인지 상장인지 뭐 주가 2만 원 이럴 때 지분도 한 20억 들어갔다가 2019년도인가 해서 뭐 4만 원에 80몇 억에 팔았어요. 그 이제 차익을 남기고. 근데 셀리버리가 지금 뭐 10몇만 원이에요. 좀 더 있다 팔지. 하여튼 일동제약도 자기들 자금이 필요하니까 팔았는데 아무튼 저게 공동 개발을 체결하고 R&D 비용을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저 셀리버리의 파킨슨 치료제가 최근에 뭐
좀 이따 제가 뉴스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거 뭐 보실래요? 어, 이거잖아요. 셀리버리의 저기 그 치료제가 아시아 2 제약사에, 이거 얼마 전에 나온 뉴스예요. 2월 3일날. 제약사의 핵산 신약 기술 개발 결과를 통보했다. 이게 지금 얼마 전에 그 JP 모건 거기서 이제 나가서 이 연결된 회사에게 이런 뭐 결과를 통보했다 이런 거고요. 셀리버리 파킨슨 치료약 이거 ICP 파킨슨 이게 지금 일동제약이랑 공동 개발하고 있는 거고, 이게 라이센스 아웃이 되면 40%의 권리를 일동제약이 갖는 겁니다. 이거 사실 엄청난, 이거는 막 떠들어야 되는데 이건 생각보다 부각이 안 됐어요. 이게 지금 이게 대량 생산한다 하고 막 이런 것들에 지금 셀리버리 주가가 막 요동을 치는데, 이게 일동제약의 권리를 40%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보세요. 일동제약 파킨슨 치료제. 일동제약은 셀리버리와 하고 있는 파킨슨 치료제도 그 공동 개발을 하고 있고요. 자체적인 것도 있어요. 이거 보면 이제 지난 1월 14일 날 이제 거기 그 컨퍼런스에 나가서 한 건데, 여기 보시면 JP 컨퍼런스의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네. 직접 투자를 통해 40%의 지분 권리를 갖고 공동 개발하고 있는 ICP 파킨슨을 뭐 셀리버리를 통해서 이것도 소개를 됐고, 자체적으로 지금 뭐 또 진행하고 있는 이런 파킨슨이나 후보 물질들도 이번 컨퍼런스에서 뭐 기술 이전 제의가 잇따랐다. 뭐 이런 이제 뉴스죠. 아무튼 이 셀리버리라는 어쨌든 회사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이고, 라이센스 아웃이 뭐 이게 진짜 된다면, 최근에 계속 뭔가 엄청난 군부를 떼고 있는데 뭐 몇 조 가치가 되겠죠. 근데 거기 이거 어쨌든 이것이 일동제약의 주가를 사실은 충분히 좀 자극시킬 만한 모멘텀인데요. 이게 셀리버리예요. 이게 엄청 핫해요. 많이 올랐다가 빠졌지만 이까지 갔을 때 1조 4천억인데 1조 2천억 정도가 이제 되는데, 아무튼 이게 지금 아직 연결고리가 크게 안 생겼는데, 당장 핫한 건데 왜 안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언젠가는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일동제약이 지금 이제 기관들도 들어왔으니까 기관이랑 당장 우리는 한패예요. 이번에 일동제약의 기관 12천억 들어오고, 뭐 40% 콜옵션 조항 빼면 한 600억 정도 규모 되는데, 그 정도가 이제 기관이 들어왔고, 뭐 기관은 이제 좀 천천히 가도 되겠죠. 표면 이자율 0%에 1년 후에 전환할 수 있고 2만 원에 전환할 수 있게 기관이 들어왔잖아요. 뭐 걔네들이 막 당장 이 주가 오르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주가 확 빠져서 그냥 뭐 전환 가격 하향 조정, 그것도 전환 가격 하향 조정도 보통은 30%까지 하향인데 이번 15%까지가 최대치인가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빠지든 뭐 지금 당장 오르든 기관은 관심이 없으니까, 기관이 시장과의 그 셀리버리 연결고리에 지금 당장 만들 만한 동기부여가 덜 할 텐데, 아무튼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일동제약을 올해 홀딩스랑 올해 처음 소개한 그 단방 종목이고, 제가 이 셀리버리 쪽 관련한 지금 모멘텀을 시장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보려고 최근에 제가 아는 애널리스트나 바이오 탑 애널리스트들, 이번에 뭐 IBK 문경준 씨가 이거 얼마 전에 보고서 썼지만, 그 문경준 애널리스트님은 원래 뭐 제약바이오에서 되게 탑은 아니고 뭐 탑들이 있어요. 좀 연결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일동제약이 뭐 충분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를 1위 1비 하려면 바이오는 사시면 안 되고요. 좀 긴 안목으로 바이오를 가져가셔야 되고, 일동홀딩스는 또 주가 차트가 이렇게 좀 많이 올렸어요. 이거는 뭔가 좀 주가를 관리하는 세력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웬만하면 빠지지 않고 물량도 나오지도 않고, 반면 물론 차트는 올랐지만 아까 지분 가치로 비례하면 일동홀딩스도 일동제약의 가치의 47%면 적정 가치에 있고, 아이디언스 가치는 반영 안 됐으니까 그런 절대적 지분 가치나 아이디언스 가치로 보면 사실은 비싼 게 아닌데, 아무튼 차트상으로는 좀 올랐다 이고, 일동제약은 사실은 이번에 기관 투자 1,000억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혀 반응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끝으로 매출 잠깐 볼게요. 원래 이제 이거 보세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19년도에 그런 판매 중지로 인해서 이런 재고 문제나 이런 게 일시적으로 좀 적자폭이 컸지만, 올해 다시 이익은 이렇게 회복하고 있고요. 4분기도 이제 매출을 한 770억 정도 하면서 5천억을 넘기고, 영업이익도 뭐 분기당 3분기 정도 수준으로
뭐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동제약이나 홀딩스를 뭐 실적으로 크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실적에도 크게 반응 안 할 거예요. 이걸 뭐 50억 했다 해서 70억 했다 해서 갑자기 이게 뭐 주가가 오르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신약 쪽이 오히려 크고 뭐 적자만 나고 있네 정도면 회사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그 예상 실적은 그러니까 여기 그 2021년도에 작년에 이제 한 5천억으로 마무리를 한다고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는 한 5,500억 정도. 막 추가적으로 아까 계속 사업부들이 성장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새롭게 신약을 런칭하고 있는 제품 하나도 시장이 꽤 큰 게 있어요. 그거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이후에 소개를 드릴 텐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올해는 매출 한 5,500억들. 영업이익이 뭐 올해보다 크게 늘어나진 않은데, 하여튼 매출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회사고, 이익도 뭐, 올해 이제 R&D 비용이 한 또 100억씩 더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이익도 뭐 올해 크게 매출 늘는 만큼 늘지는 않을 텐데, 아무튼 각 사업부를 크게 마케팅을 막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이익률을 훼손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익도 크게 걱정할 거 없고, 신약에 진행되는 일정이나 일동제약이 그런 컨퍼런스나 이벤트에 이제 참여하고 홀딩스가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체크하면서 들고 가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을 매수해서 보유해 나가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다 파악하고 일정들을 미리 알고, 그래서 그런 일정들이 뭐 보름이나 한 달 정도로 뭐 대충 나와요. 나중에 다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물량을 늘렸다가 그런 뉴스가 나와서 갑자기 막 혹시나 급등하면 우리는 이제 물량을 잘 모르고 들어오는 개미들한테 한 20-30% 크로스로 떠넘기고, 왜냐면 그게 뭐 당장 라이센스 아웃이나 이런 거면 급등하는 날 안 팔고 좀 더 추가 상승을 바라볼 수 있지만, 그냥 단순히 일정 이벤트로 뭐 어디 참가한다라는 게 부각돼 가지고 막 오르는 날은 20-30% 팔고, 그럼 다시 또 그런 것들은 진짜 단타 개미들이 들불처럼 들어와서 올려놓은 주가들은 또 실망해서 나가요. 그러면 다시 좀 사고.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 투자를 하되, 계속 추적 관찰을 하되, 계속 조금 물량을 늘렸다 줄었다 하면서 가지고 가면 그렇게 심심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시간이 꽤 이제 지났습니다. 어쨌든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탐방 후기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